안녕하세요. 매일TV 시청자 여러분. S부장의 CGBB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인간이 태어나면서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천부인권과 코로나19 대처 방안의 관계 문제를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좀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고 좀 철학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담론을 한번 좀 고민해 보는 게 현대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자격을 좀 갖췄다고 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깊은 지식은 아니지만 제가 살아오면서 터득한 세계관 이거에 비춰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그리고 K-방역 이런 것들과 비교하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나면서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권리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생명권, 자유권, 행복 추구권. 그러니까 행복 추구권은 곧 재산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 누구로부터도 침해당할 수 없고 어떤 국가의 정부로부터도 침해받을 수 없는 그리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라고 지금의 현대사회에서 인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세상에 평등하게 태어나면서 자연스럽게 획득한 권리인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에 비춰서 지금의 코로나19를 대처하는 그리고 특히 우리 K-방역과 관련해서 한 가지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생명권, 생명이란 건 되게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면 코로나19에 걸려서 지금 8월 23일까지 한국에서 사망한 사람이 2222명입니다. 상당한 많은 숫자가 코로나19에 걸려서 세상을 등지게 된 거죠. 이것을 방지하고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입니다. 왜냐하면 현대 국가에서 정부의 역할이란 건 아까 말한 국민들의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을 지켜주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10조에도 이것을 좀 반영시켰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되게 중요한 겁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헌법 10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백신 수급이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백신을 수급을 빨리 해서 국민들에게 접종을 할 경우 예방률이라든가 그리고 중증 환자로 전환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와 보건당국은 사실상 국민을 상대로 희망 고문을 좀 이어간 측면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작년 12월 그러니까 말에 문재인 대통령은 모더나 CEO하고 직접 통화를 해갖고 올해 상반기 내에 4천만 회분, 그러니까 2천만 명에게 맞힐 수 있는 백신 계약을 했다고 아주 방송을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처참했죠. 왜냐면 상반기 내 6월 달 안에 들어온 모더나 백신은 없었습니다. 최근 8월 1일부터 앞으로 들어올 9월 첫째 주까지 그리고 8월 23일 날 100만 1회분 그리고 701만 회분 그러니까 총 합쳐서 9월 첫째 주까지 들어올 게 831만 회분밖에 안 됩니다.
이건 뭐 두 번으로 나눠서 맞추면 뭐 대략 400만 명, 415만 명이 넘는 수치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당초 2천만 명에게 맞출 수 있는 백신을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아주 자랑스럽게 해놓으면서 접종 계획을 해놨습니다. 그렇다가 이 수급이 제대로 안 되자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와 보건당국은 모더나 제조사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든가 하면 국제적으로 다른 나라들도 백신 수급에 다 그 경쟁을 펼쳤는데 그러한 것으로 남 탓을 하기에 급급했죠. 그러다가 워낙 비판이 거세지자 그 보건복지부 차관을 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모더나 회사에 보내갖고 수급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뭐 사과를 받았다고 하는데 사과를 했는지 아니면 가서 그 사정을 했는지 아무도 알 수는 없죠. 아무튼 9월 첫째 주까지 그 831만 회분이 공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그 접종 계획이 좀 당겨질 수도 있다고 또다시 얘기했는데 이것도 뭐 들어와 봐야 아는 거고요. 왜냐면 제가 50대로서 백신 1차 접종을 지난 8월 16일 날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그 화이자가 아니라 모더나를 맞을 계획이었는데 모더나 수급이 안 되니까 화이자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화이자는 원래 2차 접종 기간이 3주였거든요. 근데 이게 6주로 연장돼 갖고 저의 2차 접종일은 추석 지나고 9월 27일로 잡혀 있습니다. 이처럼 좀 그 백신 접종 기간도 고물처럼 쭉쭉 늘어나기도 하고, 제 맘대로죠.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이것이 코로나19 방역 지침과 생명권에 대한 문제를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왜냐면 백신을 맞으면 그만큼 사망으로 이르는 것을 줄여주기 때문이죠. 현재 사실 2222명이 사망했습니다. 세월호로 인해서 몇 명이 죽었죠? 304명 정도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로 인해서 돌아가신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박근혜 정부에게 엄청 따져 물었었는데 그거보다 한 7배 정도 될 수 있는 수치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좀 뻔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S부장은 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그 자유권과 연결지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유권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권이라든가, 표현의 자유권이라든가, 집회, 결세의 자유권.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종교의 자유권인데, 이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된다는 이유로 지금의 그 기독교를 지금 탄압하고 있는 측면이 강한데요. 왜냐면 그 대면 예배라는 거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19는 비말, 그러니까 사람에 의한 재채기, 그리고 말하면서 튕겨져 나오는 침방울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스크 쓰는 게 좀 상당히 중요하다 할 수 있죠. 근데 그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를 들어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면 거기에 대중들은 그 설교 말씀을 듣고 이런 거가 일례잖아요. 그러면 커다랗게 감염에 대한 부분이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적다고 볼 수 있는 게 의학적이고 과학적 판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한 1시간 넘게 출퇴근을 하는데 전철에는 사람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1시간 넘게 그 많은 사람들과 같이 이동을 합니다. 뭐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여겨지죠. 근데 이것에 대한 그 탑승객에 대한 조정은 지금의 그 보건당국은 뭐 가타부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스크를 쓰고 떠들거나 뭐 전화 통화하거나 이런 것들만 좀 자제를 한다면 침방울에 의한 비말에 의한 코로나19 감염은 좀 막아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 지금의 보건당국도 알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근데 목사님과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릴 때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목사님께 설교를 하면 말을 하게 돼 있고, 뭐 침방울에 틀 수 있는데, 이게 비말이란 거는 크게, 길게 생각해도 1.5m 정도 하면은 이게 직접적인 전파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코로나19가 공기 중에 감염이 된다고 하면 지금 난리 났을 겁니다. 근데 비말에 의한 감염이기 때문에 샤워를 못하게 하거나 목욕탕에 가는 걸 좀 제한하거나, 그리고 지금 식당에서는 이제 밥 먹으면서 음식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걸 제한을 들고 업종 시한, 이건 나중에 재산권 문제하고도 좀 얘기를 할 텐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회적 거리를 두기 하는데, 이거는 심각하게 이제 천부 인권 중에 하나인 자유권, 개인의 자유의사, 개인의 자유의지, 그 중에 하나인 종교 활동을 좀 가로막는 거 아닌가, 이걸 좀 성찰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 집회 결사의 자유도 문재인 정부는 민주노총이 하는 한 8,000명씩 모여서 하는 집회는 카타부타 사전 차단도 안 하고, 근데 8.15 일부 단체에서 하는 걷기 방식, 그러니까 2m 정도로 떨어져서 걷는 방식을 통한 집회, 행사 이런 거는 허용하지 않고 사전 차단하고 그랬거든요. 이 방역 지침을 약간 자기 자신들의 뜻대로 이렇게 좀 인위적으로 방역 지침을 내세울 때는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내세우고, 또 그냥 봐줄 때는 봐주고 있는 건 아닌가. 이거는 개인의 자유권에 심각한 침해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는 재산권, 그러니까 행복 추구권. 인간은 누구든지 행복할 권리가 아니라 행복을 추구할 권리. 이거 좀 약간의 개념이 되게 다른 문제입니다. 행복할 권리가 아니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입니다. 행복을 추구할 권리 중에는 재산권, 나의 재산에 대한 거를 재산 증식, 그리고 재산을 지킨 이런 권리를 정부가 강력하게 좀 보장해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 중에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지키고 자유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지켜주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한 정부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부는 4년 전에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었는데, 100대 국정과제 중에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당당하게 이제 선언을 했었죠. 그러니까 하여튼 인간의, 국민의 생애 전체를 책임지겠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는 것까지. 좀 달콤하기도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간섭을 되게 많이 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소득주도 성장이든 문케어라고 하는 보험의 건강보험에 대한 문제, 하여튼 그리고 주 52시간 근무, 일 많이 하지 말아라. 일주일에 최대 52시간만 해라. 이런 것들이죠. 삶을 책임진다는 거. 그리고 그 앞서서 저녁 있는 삶. 자영업자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왜냐면 4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확대하면서 저녁 6시 이후에는 2명밖에 식당에 머무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10시까지 하다가 이번에 9시까지 또 앞당겼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영업하기가 어렵거든요.
물론 뭐 그 사랑하는 연인 사이나 이런 사람들은 오붓하게 둘이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있겠지만 그 외에 자영업은 그런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낮에는 4명까지 허용하고 저녁 때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허용하는 이게 뭐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 참으로 알 수 없는 거. 차라리 영업을 하지 말라고 하면은 손실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 이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자영업자를 상대로 꼼수를 썼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재산권의 침해입니다. 차라리 6시 이후에는 영업을 하지 말아라. 대신에 국가가 보상을 해주겠다. 이렇게 하면 자영업자들도 오케이 이렇게 하겠죠. 근데 아니 어정쩡하게 2명만 모여라. 아 근데 직장인 회식 아니면 그 둘 사이에 둘만 있다고 보면 좀 이상하니까 1명 더 낄 수도 있고 이러는데 아 그리고 낮에는 4명까지 허용해주고 이거 저녁 때는 코로나19가 더 왕성한 활동을 해갖고 감염을 확산시키는 건지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심각한 국민의 천부 인권 중에 하나인 재산권을 극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S부장은 생각합니다. 이처럼 인간이 세상에 평등하게 태어나서 하늘부터 부여받은 생명권, 자유권, 그리고 재산권. 이것이 지금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다방면에서 침해를 받고 있다고 여겨지는 것이 S부장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참에 다시 한번 진짜 코로나19 극복과 이 천부 인권의 보장, 이런 걸 한 번 더 성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의 S부장의 시시비비가 좋으셨다면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구독하지 않고 시청하신 분은 꼭 구독해 주시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